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최악의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등 12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 남북에는 닷새째, 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오늘부터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연기 철회와 상관없이 오늘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2차 북미 회담과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오늘 새벽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평양으로 향한 것은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개정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모레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의사 일정과 안건 등은 합의하지 못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마약 혐의로 버닝썬, 이문호 대표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전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도를 찾은 단체 관광객이 내는 식대의 약 40%는 소개비 명목으로 가이드의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조차 없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제주 관광의 현실을 MBN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개학을 연기했던 소속 유치원들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 연기 투쟁을 넘어 폐영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아교육을 계속할 수 있겠나. 그러면 우리가 폐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투쟁 선언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조건 없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했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핵심으로 한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강행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수일 내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반대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유총이 결국 하루 만에 백기를 든 데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비난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집단 개원 연기를 추진했다가 오히려 유치원 3법 처리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만 하루도 안 돼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 배경에는 우선 사회적인 비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터진 유치원 회계부정 사건으로 한유총 등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유총이 이번에도 아이들을 볼모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 유치원 학부모들까지 등을 돌리는 등 비판 여론이 컸습니다. 정부는 과거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한유총에 어느 정도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태를 마무리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 등 모든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엄중 경고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며 한유총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반대 투쟁의 구실점을 잃게 됐습니다. 한유총은 그간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1,500곳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23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쟁 동력을 상실했고 한유총 내부에서도 계약 연기 투쟁을 지속하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계약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한유총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최단 노선으로 중국 내륙을 통과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도 없이 빠른 속도로 이동한 데는 북한 지도부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특별열차가 베트남 동당역에서 출발한 지 56시간 만에 북한 땅에 들어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 단둥을 거쳐 바로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는 동당역 출발 61시간 만인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이는 베트남으로 향할 때 걸린 66시간보다 5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귀국길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회담 결렬로 각종 일정을 취소하고 정차 횟수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최단 시간으로 이동한 것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지도부의 대응 방안 모색을 서두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없었는데 북측은 중국 지도부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로 분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회가 끝난 직후인 오는 15일을 전후로 김 위원장이 전격 방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각하의 정치 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흠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며 내부 결속 따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린 NSC 전체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담 결렬의 결정적 이유였던 영변 외시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실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므로 북미가 대화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합의문으로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 논의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북미 양측을 접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측으로부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상세한 결과를 청취하고 양국 간 평가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회가 문을 열기로는 했는데 어째 좀 찝찝합니다. 파행은 봉합됐지만 여야가 대립했던 쟁점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손혜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단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거나 국회는 열리고 봐야지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여야가 대치하느라 올해 내내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연다지만 산적한 현안 중에 어떤 것부터 처리할지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현 정권이 연루된 이슈를 정조준한 반면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4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우선 처리 등을 놓고 벌써부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유치원 3법을 계속 반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과 5.18 망언 징계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전면 대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취임 인사차 찾았습니다. 통상 첫 인사엔 덕담을 주고받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5.18 망언에 드루킹 댓글까지 거론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민주평화당을 방문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5.18 망언 3인방 처리 등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기대가. 정의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5.18 망언 문제가 거론됐고 5.18 망언에 대한 뭔가 자유한국당 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가 곧바로 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는 작심한 듯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이 대표는 정부가 댓글을 조작한 것과 민간인이 조작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대표님께서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두 사람은 5.18 망언 논란과 김경주 지사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지만 야당 협치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클럽 대표 등 관련자를 출소안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의 지시를 받아 강남서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전달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혹시 번복하신 거는 버닝썬에서 받은 돈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버닝썬에서 2천만 원을 받아 6개 계좌로 경찰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애시당초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전달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말한 것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건데 이런 진술 번복에도 경찰은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착 수사에 대해선 관계자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10여 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문호 대표도 10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촉발시킨 카카오톡 원본 메시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삼선 경북도 의원이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친목도모라고 해명했는데 500여만 원의 판돈이 오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포항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현직 경북도의회 의원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삼선 의원인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민들과 판돈 562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급습해 현금과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압수한 경찰은 의원과 주민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게임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추태는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2명이 다툼을 벌이다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달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서울 강북구 의원이 동장을 폭행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8종 추돌 사고를 내 5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1심 재판에서 이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유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니 서행하던 차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해 10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8중 추돌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의 딸 유모 씨는 가해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유 씨는 청원 글에서 음주운전 피의자가 사건 이후 장정 4사람과 함께 찾아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지만 사고가 난 시점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앗아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더욱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원 게시글엔 5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내가 낸 식사비는 13,000원인데 여기서 소개료가 5,000원이라고 합니다. 대표 관광도시 제주도의 얘기라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식사를 끝낸 여행 가이드가 계산대 쪽으로 향하더니 흰 봉투를 건네봤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봉투를 확인하고는 그대로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단체 여행객을 데려온 대가로 식당으로부터 받은 소개비입니다. 이렇게 떼어가는 돈은 관광객이 내는 식사비의 40% 가까이 됩니다. 13,000원. 여행사가는 현금 8,000원. 문제는 여행사가 식당에 지급하는 일명 입금가가 낮고 가이드가 식당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터무니없는 입금가에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관광객들입니다.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반조리 상태로 들여온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의 인스턴트 위주로 많이 써야 되고. 관광객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과도한 가이드 수수료에 관광 제주의 명성이 바랄까 우려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휴일 내내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악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수도권은 오늘도 같은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서울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한반도의 공기 흐름이 정체되는 바람에 미세먼지가 층층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곳 남산에서 바라봤을 때 한강 너머의 건물들은 뿌옇게 형태만 보일 정도입니다.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9개 시, 도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지난 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심각한 스모그가 어제 오후부터 한반도에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북풍이 부는 모레에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7일 풍계가 북동 동풍 계열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청정한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서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에 대기 정체까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호 해체 방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사실상 해체로 결론이 난 공주보를 놓고 농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금강 공주보에서 1km 떨어진 한 농가. 온실에 들어가 보니 대파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파놓은 관정은 가동이 멈췄습니다.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아예 재배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물이 안 나와요. 옆에 축사도 물이 안 나오고 지금 앞으로 이게 큰 걱정입니다. 공주보를 사실상 해체하기로 하자 지역 농민들이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상시적으로 열고 닫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큰 가뭄이 온다고 볼 때 보가 있으면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환경단체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조, 그다음에 대형 어류폐사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8개 보가 있는 낙동강은 올해안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농민들과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자 자동차 업계 1위인 현대차가 계약 해지로 맞받았습니다. 특정 카드로는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 건데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건 지난 1월 말. 하지만 연매출 1조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부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자동차 회사보다 돈을 잘 버는 카드사들이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현대차는 오는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둬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양측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해당 카드로 자동차 구매를 고려했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통신사와 대형마트 등으로 카드 거부 사태가 번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한테 주어지던 혜택 상당히 축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카드 수수료 조정에 나선 여파가 결국 대형 가맹점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요즘 보험 가입은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하는 보험 대리점, GA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좋은 상품을 권유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3년 전 자금난에 시달리던 자영업자 박모 씨는 텔레마케터의 대출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며 찾아온 사람은 보험 대리점 GA 소속 설계사. 1%대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한 달 보험료 300만 원을 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미루고 그 대출을 조건으로 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잖아요. 설계사가 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는 건 명백한 불법. 문제는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보다
보험 대리점이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1명 이상이면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대리점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맞는 상품보다 수수료가 많이 남는 상품을 권유하기 일쑤입니다.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GA들이 무분별하게 판매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무리한 어떤 그 가입의 행태가. 금융당국은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만큼 조만간 GA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6년 전 인천시가 일명 재미동포 타운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요.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투자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 가봤더니 영 딴판이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사가 한창입니다. 외국에서 온 건가요? 이게 해외 이사? 아니에요. 단지의 이름은 송도 아메리칸 타운. 재미동포의 한국 재정착을 돕고 한국 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입주 넉 달이 되도록 재미동포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에 살다셨어요? 아니. 부동산 중개업소는 입주자의 절반이 재미동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거의 외국에 계신 분들도 꽤 있고 그래가지고 반반 정도 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만 재미동포 타운이지 분양받은 재미동포가 직접 거주할 의무가 없고 재미동포가 아닌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전 월세를 줘도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재미동포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던 정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어떤 저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시는 과거 이 아파트 건설에 출자했고 여러 차례 국외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에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재작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느라 입소를 연기한 마지막 사법연수생 1명이 어제 나홀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법시험 시대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해마다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연수생이 모여 치르던 사법연수원 입학식.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행된 올해 입학식에는 신입생이 달랑 1명뿐입니다. 재작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연수원에 들어올 사시 합격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법연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제50기 조부상 사법연수생을 끝으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늦깎이 입학생 조우상 씨는 지난 2015년 사시 합격했지만 군복무로 입소가 미뤄지면서 마지막이자 유일한 50기 연수원생이 됐습니다. 나홀로 연수생이 되면서 연수원 1년 선배인 49기와 함께 듣는 2개 수업을 뺀 나머지 10개 수업은 교수와 1:1 개인 교습을 받거나 동영상 강의 등으로 대체됩니다. 등수를 매길 동기들이 없다 보니 평가도 절대평가로 이뤄집니다. 혼자 입소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 명이지만 100명의 역량을 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48년간 사시 합격생 교육의 요람이었던 사법연수원은 앞으로 법관연수와 로스쿨 지원, 국제사법협력사업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엘리트의 상징이었던 사법시험 출신 사법연수생도 조 씨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와 조지아주 접경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가 여전히 많은 상태여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들이운 미국 남부 조지아주 하늘. 다가올 토네이도를 예견이라도 하듯 구름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자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주택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등
마을 일대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I just watched it just suck the clouds in and everything. And heavy wind and everything. And then we ran inside and 엘라베마와 조지아주 지역에만 최소 12건의 토네이도가 잇따라 덮쳤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적어도 2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만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I would describe the damage that we have seen in the area as catastrophic. 잔해 수색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도 포함돼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최근 100만 원은 기본, 200만 원까지 하는 고가폰이 많아지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이용하는 휴대폰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하지만 가입을 받아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휴대폰 도난, 분실, 파손 사고 시 손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 보험. 하지만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산지 한 2개월 됐는데 가능하나요? 안 돼요. 대표하고 한 달 내에.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실제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약관에 따르면 새 휴대폰을 산 지 30일 안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 뒤늦게라도 보험을 들고 싶은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조금 더 뒤에 가서 휴대폰 보험이 필요할 시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 정도밖에 기한을 안 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측은 휴대폰의 감가상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경우에 이게 몇 달이 지나면 얼마고 평가를 다 해야 되는데 다 가격 산정을 하고 보험을 따로 하고 뭐 이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일도 너무 많아지고. 반면 유럽의 다국적 통신기업 보다폰에선 휴대폰 구입 후 18개월 동안 보험에 들 수 있고 독일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도 60일 동안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사업자의 그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험을 가입하는 그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가입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새 2,700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휴대폰 보험 시장. 소비자 편익 증진도 함께 고려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 중앙회장에 당선된 김기문 회장이 첫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이슈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당선증이 김기문 JST나 회장에게 전달됩니다. 지난달 28일 중기중앙회장직에 당선된 김 회장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 첫 자리에서부터 특단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논리 있고 그 현장의 얘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8년 동안 두 차례 중기중앙회장직을 지낸 바 있는데 당시 정부와 대기업에 할 말은 하는 회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과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납품 단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목상권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단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김 회장을 향한 360만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 4년 만에 돌아온 김 회장이 이번 임기 동안에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극장가에는 이미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순위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지난 27일 개봉한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개봉 나흘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습니다. 주말까지
79만 명을 동원하는 저력을 보이며 흥행 선두에 나섰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유관순 열사의 수감기간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유관순 역을 맡은 고아성의 열연과 실제 그 당시 행했던 고문 장면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5분의 모든 주인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낭독을 했었는데 컷 되자마자 다들 약속한 듯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되게 뜻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관순의 뒤는 새로운 한국형 오컬트 무비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는 사바하가 이었습니다. 오컬트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초자연 현상 등을 가리키는 말로 영화에서는 이정재가 특이한 종교 집단을 추적합니다. 흥행 3위는 정우성과 김양기가 검사와 사건의 목격자로 만난 영화 증인이 차지했습니다. 4위는 1,600만 명을 동원하고 총 매출액에서 한국 영화 최고 기록을 세운 극한 직업이 차지했습니다. 5위에 이름을 올린 자전차왕 엄복동은 일제강점기 민족 영웅 엄복동을 다뤘습니다. 배우들은 촬영 몇 개월 전부터 자전거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으며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은 2.2%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의 2.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내년 2.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의지와 상관없이 얼음집에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글루 같은 거냐고요? 글쎄요.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이곳. 북극이나 남극쯤 되냐고요? 아니요. 미국 온타리오 호수 인근 주택입니다. 강추위 속에 눈폭풍이 불어 이렇게 된 건데요. 사진 속 집은 온데간데 없고 얼지 않은 뒷문이 유일한 출입구라고요. 빨리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텐데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죠. 그 말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로 한가운데서 좌회전을 하는 한 차량. 그러다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는데요. 피해 차량은 엄청난 충격에 4바퀴나 구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문제는 가해 차량이 그대로 사라졌다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피해 운전자는 위중한 상태라네요. 꼭 잡혀서 죗값 치르길 바랍니다. 세상 일이 이분법처럼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살아있는 듯 생생하지만 사실은 박제된 이 동물들. 러시아 유목민들이 사냥한 건데요. 각종 모피로 가득한 이곳은 러시아 모피 무역 박람회입니다. 특히 붉은 여우 모피가 유명하다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네요.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문제겠지만 동물들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최악의 대기질입니다.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먼지 농도 141 마이크로그램, 세종 155, 전북은 134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고 낮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밀려 들어오면서 오늘 전국에서 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수도권은 연속으로 닷새째, 제주도는 처음으로 시행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까지 드리워지면서 청주와 광주, 무안과 사천공항에서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맑지만 먼지가 뒤엉켜 있고 서해안에서는 안개까지 드리워지면서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동부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서울 14도, 강릉 16도, 광주 하늘구 17도까지 올라오나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에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도 낮부터 비가 올 텐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밤부터 모레 사이 최고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